전류 전압 저항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은 회로도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우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듯이 전류의 이동 방향은 뿔에서 마,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에서 뿔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전기 회로도에서 지금 전구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밑에 전지 기호가 있어요. 전지 기호에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 이쪽이 마이너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뿔에서 마기 때문에 뿔에서 마, 즉 B가 되겠고요. B.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에서 이렇게 뿔이니까 A 방향.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도선 속의 원자와 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이 전선 속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모두 지금 전자들이 같은 방향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자는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때 전자는 마에서 뿔로 흐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방향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문제에 가와 나도 찾아주면 가는 원자 핵을 의미하고요. 나는 전자를 의미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주면 1번 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는 원자핵으로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2번 나는 전자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 3번 A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A는 마이너스 극이어야 이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전류는 B에서 A로 흐른다. 자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뿔에서 마로 흘러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면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전자들이 움직이나 모두 다른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골라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일 텐데 이때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를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5A 단자에 연결하여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 자 이때 5A 단자에 연결했을 때 이 이 전류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5A가 끝에 있는 여기 1, 2, 3, 4, 5 여기서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래쪽에. 자 따라서 지금 읽어주면 3.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기기와 그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A가 적혀있는 거 보니 전류계 맞고 2번 V가 적혀있는 거 보니 전압계 맞고요. 자 3번 뿔마가 나와있는 전지고요. 이건 전지. 자 4번 이 둘이 바뀐 거죠. 4번이 전구가 되겠죠. 그리고 5번 이거 저항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이 모두 잘 이어져 있다. 자 4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하려고 할 때 전류계와 전압계를 옳게 연결한 회로를 고르래요. 자 이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직렬과 병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고르면 전류계는 직렬 그 다음에 전압계는 이렇게 전구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회로를 구성한 것이다. 전류의 가, 나가 가리키는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전류 전하량 보존 법칙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직렬과 병렬 연결되었을 때 이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직렬 연결됐을 경우에는 모든 전류가 어디서 제든 다 같고 병렬 연결했을 때는 병렬 연결로 갈라진 부분은
전체에서 갈라진 부분이 합쳐졌을 때 이 둘을 더한 값이 이 전체 전류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지금 전구를 흐르고 나서 전류를 쟀더니 1A예요. 자, 근데 이 전류는 이 직렬 연결일 때 이 하나의 길만 통과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전류의 세기는 1A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A인 1, 4, 5 중에 이제 골라야 되고요. 자, 그래서 1A고 나의 경우에는 지금 병렬 연결로 각각의 2A, 3A에 흐르던 전류가 지금 나로 둘이 모였어요. 따라서 2와 3을 더한 5A가 나에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6번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류의 세기와 관계가 없다. 자, ohm의 법칙에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2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맞죠? 전류를 얼마나 세게 흐르게 할지는 전압에 달려있다. 3번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전압을 얻으려면 직렬로 연결했어야 됐죠. 그래서 3번 아니고요. 전지의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이 직렬 연결이다. 자, 플러스는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끼리 연결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겠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병렬이겠죠.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전지의 플러스와 전지의 여기 뿔마 있을 때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즉 요렇게 연결해야 이게 직렬이겠죠. 여기 뿔마 있을 때 따라서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가 연결될 때가 직렬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전지를 직렬 연결할 때 전체 전압은 한 개의 전압과 같다. 이건 병렬 연결일 때 설명이죠. 그래서 6번은 2번. 7번 한 개의 전압이 1.5V인 전지 4개를 모두 연결해요. 가장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회로를 전기기호로 그리시오. 자, 전압을 높게 얻으려면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렬 연결된 전기 회로를 기호로 그리면 선생님은 플러스 극을 왼쪽에 그릴게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의 전지가 연결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 시 전체 전압은 6V가 나올 수 있겠죠. 1.5V를 4개 연결했으니까. 자, 다음 8번. 그림은 전지를 혼합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전압 설명할 때 예시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전체 전압을 골라라. 자, 전지 한 개의 전압은 1.5V이다. 자, 그러면 요 전지 하나가 1.5V면 병렬 연결되었기 때문에 1.5V에서 전체 이 부분의 전체 전압은 1.5V일 거예요. 그 다음 또 1.5V, 그 다음에 요 전체도 1.5V. 각각 3개가 직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1.5 더하기 1.5 더하기 1.5에서 정답은 4번 4.5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더하고 병렬 연결될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자, 전기저항이 가장 작은 도서는 재질은 모두 같다. 즉, 물질의 종류는 따지지 말고 길이와 단면적만 봐라. 선생님이 이 문제는 편집이 잘못돼서 지금 길이와 단면적이 모두 같게 나와 있는데 2번은 길이가 2m, 3번은 단면적이 2mm, 제곱밀리미터, 4번은 둘 다 2 고쳐주면 되고 마지막에 5번은 길이가 4, 단면적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몰라도 여러분들 그림만 봐도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길이와 단면적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문제에서는 저항이 작은 것을 골라야 돼요. 저항이 작으려면 길이는 짧아야 되고 단면적은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길이는 짧으면서 단면적이 큰 걸 골라주면 3번이에요. 길이가 긴 거는 일단 탈락이고 짧은 것 중에 단면적이 큰 거 3번을 골라야 됩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했을 때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우리 같이 ohm의 법칙을 공부할 때 풀었고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1번을 구할 때는 3번, 세 번째 쓴 것을 2번을 구할 때는 전류니까 첫 번째, 3번을 구할 때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써서 풀면 6옴 3A 15V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볼게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이 그린 것 같았다. 이 저항의 크기를 구할 때 전압계는 15V 단자에 전류계는 500mA 단자에 연결하였다. 즉 전압계를 읽어줄 때, 여기 오른쪽에는 전압계를 읽어줄 때 위에 있는 눈금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눈금으로 읽어라. 전류계는 500이니까 전류계도 아래에 있는 눈금을 읽어라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압 V는 12V가 되고요. I라고 쓸게요. 전류 I는 100mA가 됩니다. 자, 이때 V는 IR 이 오메 법칙을 적용할 때 암페어를 단위로 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00mA는 0.1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항 R은 I분의 V에서 0.1분의 12 해서 120옴이 되겠습니다. 120옴.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로 나타낸다. 자, 이때 옳은 것은 3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I와 R, 전류와 저항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그래프. 자, V와 R의 그래프는 V와 R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자, 이때 1번에서 V와 R의 관계는 지금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4번은 3번이 맞으니까 틀렸고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번과 5번 그래프는 틀린 관계. 그래서 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렸어야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 14번은 길이가 같고 굵기가 다른 세 니크롬선 A, B, C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지금 A, B, C는 서로 기울기가 달라요. 자, 이때 전류와 전압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기울기는 여기 X축 값분의 Y축 값이에요. 즉, 전류분의 전압 이 기울기인데 이때 전류와 전압은 I분의 V, 즉 R, 저항이에요. 즉 이 전류분의 전압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저항. 그래서 13번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저항. 전류분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자, 14번.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A가 가장 저항이 커요. 그래서 저항은 A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 C가 가장 작은데 굵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굵기가 굵을수록 단면적이 크고 단면적이 크면 저항은 작습니다. 따라서 굵기는 저항이 가장 작은 C가 가장 크다. 그래서 14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동일한 저항을 여러 개 연결하였을 때 전체 저항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저항은 직렬 연결을 되었을 때는 연결된 만큼 합성 저항이 되어서 전체를 더하면 되고,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역수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먼저 여기서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 저항의 관계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즉 한 줄의 저항 역수, 다음 한 줄의 저항의 역수를 하면 전체 저항의 역수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 공식에서 우리가 R을 구해보면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병렬 연결일 때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서 전체의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R이 모두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R1과 R2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2분의 1의 한 개의 저항을
한 값과 같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이 사용한 저항들이 다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한 줄에 있는 저항을 구해서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전체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번부터. 자, 1번.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한 저항 한 개가 모두 1옴이라고 한다면 1번은 저항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었기 때문에 2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은 여기는 1옴이고, 자, 이 병렬 연결되었을 때를 이제 구해보면 병렬 연결되었을 때 지금 한 줄이 2옴, 이쪽 줄도 2옴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서로 같은 것이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이 한 줄의 저항의 2분의 1이 바로 이 전체의 저항의 값이 된다. 그래서 저항은 병렬 연결할수록 작아진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전체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번에 이 1과 1옴을 더한 전체는 2옴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똑같이 여기 1옴, 여기 1옴인데 요 가운데 병렬 연결된 것은 한 줄이 1옴인데 이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었으니까 2분의 1 해서 분수로 바꿔주면 2.5가 되고요. 네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가 0.5, 0.5옴, 1옴 해서 2옴이 됩니다. 자, 5번은 지금 한 줄이 4옴이에요. 그래서 4옴인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었으니까 전체의 저항은 2옴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은 3번이 2.5옴으로 가장 크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16, 17번은 세 저항을 혼합 연결한 후에 24V의 전압을 걸어준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하래요. 자, 아까와 똑같은 문제고 저항은 직렬 연결되었을 때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3옴과 6옴의 전체 저항과 2옴을 서로 더해주면 돼요. 그럼 3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었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해보자. 자, 이때 밑에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저항을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주면 9분의 18, 즉 2옴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전체가 2옴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2옴 더하기 2옴, 즉 4옴이 정답이 된다. 2옴, 2옴, 4옴. 자, 전류계가 가리키는 눈금을 물어봤어요. 전체 저항을 구했고 전류는 24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이 4, V가 24 해서 4 약분하면 6A.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계가 0.1A를 가리켰다. 자, 저항 R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 I가 0.1A고 V는 1.5V예요. 즉, 이 두 저항을 합한 전체 이 회로의 저항 R은 I분의 V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0.1분의 1.5 해서 15옴이 나와야 돼요. 15옴. 자, 그랬는데 이때 직렬 연결되었을 때는 이 두 저항을 더했을 때가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R 더하기 5가 15다. 이때 R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세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1옴, 2옴, 3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와 걸리는 전압의 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전류는 병렬 연결되었을 경우에 나누어서 흐르게 되고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 1옴이나 2옴이나 3옴이나 모두 같게 걸리게 된다. 따라서 지금 V의 비는 모두 같기 때문에 1대1대1인 3번이나 5번 중에 골라야 된다. 3번, 5번.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서 I는 1옴일 때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I는 R분의 V에서 1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옴일 때는 I는 2옴일 때 I, 그래서 각각 1, 2, 3이라고 할까요? I2는
2분의 V, 3번은 3분의 V가 돼요. 각각 3옴일 때는. 자, 그러면 I1 대 I2 대 I3는 밑에 해보면 V 대 2분의 V 대 3분의 V입니다. 자, 그럼 V를 없애면 세세비는 1대 2분의 1 대 3분의 1이에요. 그럼 똑같이 6을 곱해주면 6대 3대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전류는 병렬 연결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큰 차이로 나뉘어서 흐르게 된다. 그래서 5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21번은 묶음 문제가 되죠. 가와 같이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후에 전지의 전압을 점차 크게 하였더니 각각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그래프 나와 같았다. 가의 전체 저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도 나왔지만 전류분의 전압, 이러한 전류와 전압 간의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는 저항을 의미한다. 저항.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면 기역과 니은 부분의 전구의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역을 보니까 기역은 전류가 20 흐를 때 전압이 30이에요. 즉 저항은 20분의 30, 즉 1.5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니은은 전류가 20 흐를 때 30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20분의 60 하면 3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전체 저항을 보려고 했더니 기역과 니은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더하기, 위에는 곱하기 해서 두 저항을 여기 써줘서 1.5 더하기 3분의 1.5 곱하기 3 이걸 계산을 하면 전체 저항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1이 답이고요. 자, 21번. 가에 12V의 전압을 걸었을 때 P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V가 흐른다. 그러면은 지금 니은에도 똑같이 병렬 연결되었기 때문에 12V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니은 부분에 저항이 우리가 3옴이라는 것도 구했기 때문에 전압을 걸었을 때 P점에는 지금 12V, V12의 저항은 R은 3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3이 지금 전구에 저항이 되기 때문에 I는 R분의 V여서 3분의 12 해서 4A.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가와 같이 어떤 니크롬선 전원 연결해서 0.2A가 흘렀대요.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요 부근의 저항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0.2분의 V, 즉 계산하면 5V, 즉 저항 R을 5V라고 할 수 있겠죠. 5V. 그쵸? 그래서 볼트를 그대로 쓰면은 전압을 V라고 한다면, 자,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이 모든 조건, 전압이니 전륜이는 그대로 전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와 같이 니크롬선을 반으로 잘라서 병렬 연결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저항이 5V였으면 병렬 연결했을 때 한쪽에 걸리는 게 절반으로 잘랐다 했으니까 길이의 반비례, 즉 2분의 5씩 지금 저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항이 지금 2분의 5V짜리를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를 합친 전체의 저항은 2분의 5의 2분의 1, 즉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4분의 5. 자, 따라서 이때 전체 전류의 색이 I는 R분의 V일 때 R이 지금 4분의 5V고 V는 그대로 V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해주면 5분의 4, 0.8임을 알 수가 있다. 5분의 4. 자, 23번. 전구 한 개의 밝기가 가장 밝은 회로를 물어보고 있어요. 전구의 밝기는 전류에 달려있어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구가 밝아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을 찾아라. 전류는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작아져도 많이 흐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압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전전지가 한 개 연결되어 있는 2번이나 병렬 연결되어
있는 4번, 5번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1번, 3번 중에 골라야 하는데 지금 3번의 경우에는 저항은 작지만 전류가 지금 나눠서 흐르고 있는데 자, 이때 지금 전체 저항으로 한번 보면 1번에 전구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전구 하나의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1번은 이 R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각각의 전구에는 전구가 같다면은 지금 전체의 저항이 2분의 1 R이 되기 때문에 3번이 결과적으로 더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